네, 안녕하세요. 더 카메라 스쿨의 김영훈입니다. 자, 오늘 어떤 질문 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훈이쌤. 저는 요즘 사진에 푹 빠져 살고 있는 40대 싱글남입니다. 작년에 DSLR 풀 패키지를 구입하고 나서 거의 주말마다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얼마 전 출장을 갔는데 도시 야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하는 빗줄기나 빛 갈라짐 같은 게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건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이쁘게 찍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꼭 알고 싶습니다. 야경, 그죠? 요즘에 야경을 좀 많이 찍으시죠. 그래서 야경 촬영을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야경은 좀 어떻게 보면 낚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지루하죠. 지루하고, 좀 오래 촬영하거든요. 오래 촬영 여러 번 촬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그 지루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한번 잘 표현한다면 뭐 좋은 사진이 많이 나오겠죠. 우선 그 야경에서는 항상 사진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구도가 포인트예요. 특히 야경에서는 촬영을 갔을 때 어느 정도 자기가 포인트를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여기가 좀 사진 좀 잘 나오겠다 그러면 거기서 포인트를 정하고 촬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동안에 촬영했던 자기의 습관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도를 촬영할 때는 그 야경을 촬영할 때는 구도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동안의 구도한 연습이. 근데 뭐 구도를 연습을 한다고 막 구도에 관련된 뭐 책을 막 엄청나게 본다거나 그러면 이제 구도를 글로 배운 거죠. 구도를 글로 배우면 이제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구도를 그 책으로 본다는 건 솔직히 전 그때 이제 구도 강의 때 또 다시 설명을 드렸지만 구도를 책으로 본다는 것보다는 그냥 직접 오히려 느껴보는 게 좀 더 확실하게 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가 촬영을 했는데 야경을 촬영했는데 카메라가 안 좋은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촬영하다가 카메라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뭐 대부분은 카메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카메라가 문제가 아닌 걸 자기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 그런 기술적인 테크닉, 카메라의 어떤 그런 기술적인 테크닉보다 이 야경이나 뭐 풍경도 그렇지만 이 전체를 보는 시야가 딱 중요하죠. 전체를 담을 수 있는 그 시야가 그 구도의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자, 그 구도의 첫 번째 단 시야가 어느 정도 자기가 됐다. 그러면 자, 야경을 찍으러 가야 되는데 야경을 찍으러 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이 보고 계신 삼각대입니다. 삼각대는 야경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뭐 풍경, 뭐 프로필 찍을 때도 저 쓰거든요. 그리고 또 많이 권해요. 삼각대를. 그래서 삼각대가 있으면 삼각대가 어느 정도 모든 걸 다 제어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걸 많이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모델 촬영하고 있을 때는 삼각대 세워놓고 구도를 잡아놓고 상태에서 모델과 커뮤니케이션을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왜? 여긴 잡아놨기 때문에 나머지 내가 오히려 모델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포즈를 빨리 알려줄 수 있죠. 그렇게. 그리고 만약 이걸 들고 찍는다 그러면 셔터도 어느 정도 물론 고정이 됐겠지만 하지만 이 구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경이 좀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풍경 사진 찍을 때도 꼭 거기가 뭐 일출이나 일몰 찍을 때도 세팅을 어느 정도 해놓고 삼각대로 놓고 전체를 보면 내가 그걸 찍어보면서 구도를 느끼는 거죠. 이렇게 이쪽이 더 잘 나오겠다. 좀 더 다양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눈에서. 그렇기 때문에 삼각대는 꼭 야경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게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삼각대는 어느 정도 좀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카메라는 막 엄청나게 막 1,000만 원짜리 갖고 다니면서 삼각대는 막 2만 원짜리 막 이런 거 갖고 다니면 아무 의미 없어요. 삼각대도 브랜드가 있고 진짜 튼튼해야지 잘 쓰는 거지. 뭐 바람 불고 쓰러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무겁더라도 갖고 다니는 거 좋고 요즘은 뭐 미니도 많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좀 튼튼한 걸 쓰는 게 좋죠. 되도록.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찍으려고 하면 사진은 거기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자기가 그걸 감내하더라도 조금씩 그걸 좀 불편하더라도 불편감이 원래 있어야 돼요. 사진 찍을 때는 너무 모든 걸 편하게 찍으려고 하면 사진에 나중에 자기 사진에도 애정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삼각대를 많이 좀 쓰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있죠. 어, 예전에 삼각대 한번 또 그 중요한 점을 또 느낀 적이 있었는데요. 이건 뭐냐면 제가 전에 그 야외 촬영을 갔는데 야외 촬영 생각보다 너무 많이 길어진 거예요. 딜레이돼서. 그래서 지금 모델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해가 거의 떨어질 때쯤 된 거죠. 그러면 그때는 제가 필름을 쓰던 때라서
필름의 감도는 그냥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F값을, 그러니까 조리개죠. 조리개를 최대한 개방하고 찍는데 이제 점점 해가 없어지니까 이제 셔터가 막 내려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흔들리잖아요. 셔터가 내려가니까 60분의 1 밑으로 막 내려가니까 더 담으려고 막 저속으로 떨어지죠. 그때 다행히 삼각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삼각대를 설치를 하고 모델한테 뭐 좀 포즈를 조금 천천히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담을 수 있었죠.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삼각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그 실내에서 촬영을 하는데 실내에서 좀 고퀄리티, 그러니까 좀 F 값을 좀 크게 하고 싶었어요. 뭐 글자를 마우 포커싱 하고 싶진 않았고, 어떤 제품을 그 뒤에 제품 다 좀 골고루 여러 개가 잘 나와야 되는데 그때 스트로보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트로보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상황에. 실내는 어두우니까 태양이 아니고 그럼 뭐 밖에 나가서 찍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결국엔 정물이기 때문에 멈춰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인물이나 이런 포트폴리오 이런 작업을 했으면 안 됐을 텐데, 그냥 정물이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삼각대 설치하고 그냥 장노출로 찍은 거죠. F11 놓고. 가능하죠. 삼각대가 있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삼각대는 어떻게 보면 내가 비싼 카메라 쓰는 것보다 오히려 빨리 삼각대를 더 좋은 카메라, 삼각대를 가지는 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무슨 삼각대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가져가고 없습니다. 절대 없고요. 삼각대를 항상 쓰라고 권유를 해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삼각대를 챙겼으면 우리가 야경을 촬영하면 이제 릴리즈라는 게 있어요. 릴리즈라고 해서 우리가 셔터를 그냥 거기서 이 삼각대를 쓰면 아무래도 그 셔터 스피드가 떨어지니까 누르는 순간에도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바디랑 연결을 해서 리모컨처럼 이렇게 누르는 게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거 필요 없어도 요즘에는 그 타이머가 있으니까 타이머로 해놓고 뭐 눌러놓고 빠지면 이렇게 찍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면 누르는 순간에 흔들릴까봐. 내가 셔터를 누르면서도 흔들릴까봐. 그래서 최대한 방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타이머도 맞춰놓고 눌러놓고 뒤로 빠지는 거죠. 만약 그때 딱 눌러놓고 뒤로 빠졌는데 만약에 삼각대가 너무 얇고 싼 거 이렇게 보면 강풍이 하나 불었다. 그럼 훅 넘어가면 비싼 카메라 깨지겠죠. 그러니까 항상 튼튼한 걸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우선 그러면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빛 갈라짐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하죠. 빛 갈라짐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보이시는 것처럼 빛에 뭔가 좀 이렇게 쭉 갈라지는 느낌, 이걸 지금 담으려고 하셨던 거거든요. 빛 갈라짐의 메인은 뭐냐면 항상 그렇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촬영할 때 항상 이제 메인을 잡으라는 거죠. 여기에 메인은 빛 갈라짐이잖아요. 그죠? 이걸 하고 싶었다고 하니까 이 빛 갈라짐은 F 값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엔 F 값을 놓고 촬영을 해야겠죠. F를 어느 정도 넣냐면 기본적으로 이걸 촬영을 들어가면 F11 먼저 촬영을 해요. 저 같으면. 이건 답이 없기 때문에 뭐 누구 보고 16 찍어라, 뭐 22 찍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 현장상 아까 했죠. 여러 번 말하지만 같은 환경에서도 여러 번 나눠서 찍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11도 찍어보고 뭐 8도 찍어볼 수 있죠. 8도 찍어보고 11도 찍어보고 16F를 그렇게 찍어보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 빛 갈라짐이 나온다는 거죠.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하게 찍어보는 이걸 브라켓팅이라고 하는데 뭐 꼭 그렇게 용어를 알 필요는 없고 그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둬서 자기가 흡족해 할 만한 그런 빛 갈라짐이 나왔을 때 그걸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찍고 집에 그러면 찍으러 오지 말든가. 좀 더 이제 다채롭게 하려면 좀 시간을 좀 여유를 두고 그래서 야경을 했죠. 좀 오래 길게 찍는다고. 좀 낚시 같은 그런 마음으로 찍는 게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단렌즈로 찍었어요. 줌렌즈로 쓰지 않고 단렌즈 16mm로 찍었는데요. 왜 단렌즈를 썼을까요? 아무래도 줌렌즈가 필요 없죠. 왜냐면 이건 그냥 그냥 얘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얘는 고정되어 있는 거고 나만 좀 움직이면 돼요. 근데 나 편하자고 줌렌즈 껴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솔직적으로 촬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왜냐면 물론 이제 렌즈에서도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단렌즈하고 줌렌즈의 차이는 여러 가지 뭐 광학적이고 뭐 해상력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그걸 떠나서 우선은 떠나서 자기가 좀 움직여 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눈으로 보는 구도를 자기가 스스로 삼각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노력을 좀 해보라는 거죠. 너무 편하게 찍으려고 하지 말고 사진은.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이걸 지금 완성이지만 우리가 이걸 테스트로 찍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우선은 자, 빛 갈라짐 우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이제 다 세팅을 했어. 이렇게 딱 보고 삼각대 설치를 하고 카메라 설치하고 이렇게 세워서 구도 정하고 이제 딱 찍을 어떤 포맷을 정해 놓은 거죠. 이 프레임을 딱 정해 놨으면 이제 A 모드로 찍을게요. 왜? 이게 우선이니까, 조리기 우선이니까. 나는 F11로 먼저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찍었어요. 딱 찍어 보면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읽어 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셔터 스피드가 뭐 10초가 나왔다. 그리고 ISO는 뭐 400이 나왔다.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자, 이렇게 찍었으면 자, 이게 이제 적당하게 나왔다. 이 빛이 이렇게 찍었는데 이게 사진이 적당한 그 밝기로 나왔다면 문제는 없어요. 여기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찍었는데 얘가 좀 어둡네? 라고 하면 우선 그걸 먼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빛 갈라짐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어두우면 안 되잖아요. 사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적당한 밝기 위해서 1차적으로 사진의 적당한 밝기를 유지를 해야겠죠. 그럼 여기서 어둡다고 생각했으면 만약에 어두운 사진이 나왔다 가정하에 그러면 여기서 이걸 올려주든가 이걸 15초로 빼주든가 아니면 삼각대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굳이 ISO를 올릴 필요가 없죠. 그죠? 이거 그냥 내줄게요. 100으로. 그러니까 이 S만 조금 더 오래 좀 해주면 밝기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IS도 그냥 아까 그대로 고정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요걸 해주은 다음에 이거는 상관이 없죠. 삼각대가 있으니까 우리는. 자, 그러면 이 적당한 밝기가 이제 성립이 됐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M모드로 한 거예요. M모드로 F11 놓고 아까 그냥 IS는 그냥 그대로 한다고 그랬죠. 그대로 놓고 S만 15초로 했더니 10초니까 좀 어두웠으니까 15초로 그냥 해서 찍었더니 적당한 밝기가 나왔어. 이제 밝기는 된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찍어야죠. 이 빛 갈라짐을. 자, 이걸 11로 찍었더니 마음에 들어. 그럼 계속 11로 찍으면 돼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찍어보는 거죠. 뭐 16도 찍어보고 22도 찍어보고 여기서 이렇게 조리개가 닫아가잖아요. 그죠? 조리개가 점점점 작아져요. 그러면 빛을 또 보상해야 하잖아. 그러면 이걸 또 늘리면 되죠. 계속 20초. 왜? 이건 상관이 없잖아요. 삼각대가 있으니까. 그죠? 이건 그냥 그대로 세팅해놓고 그냥 하나로 고정해놓고 M이니까 매뉴얼로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다양하게 찍어보고 싶으면 S만 초를 계속 올리면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삼각대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절대로. 그러니까 삼각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진에서 구도라는 건 지금 이거는 지금 이쪽 면과 이쪽 면이 어디냐면 바로 옆이에요. 원래 좀 분리를 시킨 건데 일부러 아까 그래서 제가 단렌즈를 썼다고. 그래서 이걸 다 담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그 순간에 엄청 추웠거든요. 그래서 빨리 찍고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빨리 포맷을 정했어요. 스스로. 그래서 가로로 찍을지 세로로 찍을지 결정하고 어디까지 담아야 될지. 자, 이런 것도 여기도 지금 빛 갈라짐이 있죠? 이것도 있고 F11로 찍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아까 그 똑같은 현상. 그 값을 가지고 데이터 값을 가지고 찍었다는 거죠. 이것도 같은. 그러니까 여기도 뭐 빛 갈라짐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여기도. 그래서 여기도 붙고 빛 갈라짐이. 그러니까 이런 빛 갈라짐 현상은 F 값을 이용해서 자기가 대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구도에 상당히 좀 자기 스스로 포맷을 좀 맞춰야 돼요. 구도. 그죠? 이거 같은 경우도 자기가 만약에 지금 여기지만 물론 이게 뭐 잘 나왔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거를 똑같은 이 느낌의 이 사진을 찍으려고 이 호수를 찍을 때 이거를 만약에 조금 더 이쪽으로 갔다. 이걸 걸치지 않고 그러면 또 여기만의 또 느낌이 나오겠죠. 여러 개로 이 건너서 찍어보고 좀 노력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좋았던 거예요. 그냥 자기가 좋으면 되니까 우선 주관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어떤 뭐가 좀 이 느낌, 아예 그냥 호수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뭔가 좀 걸치고 여기는 초점 포인트를 여기다 잡았어요. 여기다 초점 스타트 F11 20에 넣네요. F20에 넣고 F20을 놓고 하다 보니까 뭐 여기도 어느 정도 여기도 좀 선명하게 나오는 거죠. 여기도 어느 정도 선명하게 나오는 거. 20이라는 게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걸 찍을 때쯤 여기도 지금 걸쳐야 되고 여기도 좀 나오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 숫자를 이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빛 갈라짐이 메인이 아니니까 그죠? 빛이 없죠. 그리고 이거 찍을 때도 빛 갈라짐 메인으로 잡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구도를 잡으려고 보여주려고 찍은 거니까 이건 30초로 가고 플래시 없고 그냥 그대로 삼각대 놓고 ISO 100 고정해 놓고 매뉴얼로 찍은 거예요. 물론 이 데이터를 나오려고 S도 찍어보고 A도 찍어본 거예요. AV도 찍어보고. 무턱대고 그냥 M으로 놓고 찍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기본 데이터 정보가 있어야지. 그죠? 그걸 가지고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보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걸 TV 모드로 찍었는데 뭐 그냥 임의적으로 셔터를 여기는 밤이니까 무조건 좀 많이 가야 돼요. 초를. 뭐 한 예를 들어서 뭐 20초 했다. 20초 하고 20초 찍었더니 그 다음에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뭐. 그리고 ISO는 삼각대가 있으니까 ISO 그냥 100에다 고정을 해버려요. 개인적으로. S 모드라고 해도 그 고정하는 게 있으니까 S 모드도. 그리고 나머지 F 값만 알면 되죠. F 값이 만약에 이렇게 20초 나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6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걸에서 적정 노출이 나오면 뭐 이렇게 찍어도 되는 거고 이게 조금 더 아쉽다 그러면 이걸 이제 매뉴얼로 바꿔서 이때 F는 그대로 놓고 이걸 올리면 되죠. 뭐 30초, 25초, 30초. 아니면 난 좀 더 아까 나처럼 이렇게 하고 싶다. 요 뒤에도 좀 선명하게 나오고 이런 데도 좀 선명하게 나오고 싶다. 그럼 이걸 올리고 싶다. 그럼 F 올리고 셔터 스피드를 더 올리면 조리개가 작아지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또 셔터 스피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죠? 자, 이렇게 찍으시면 되죠. 이게 계속 보다 보면 잘못 보면 수학하는 것 같아요. 그죠? 별로 이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제가 너무 어렵게 말한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촬영 나가면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나중에 가시다 보면. 볼까요? 자, 그리고 이제 빛 갈라짐을 이제 표현을 했다고 했을 때 이제 빛 줄기를 한번 봐볼까요? 빗줄기도 똑같이 이제 삼각대가 필요하죠. 빗줄기라는 건 우리가 삼각대가 없이 찍게 되면 뭐 들고 찍거나 그러면 똑같은 밤에 찍는 거니까 빗줄기라는 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동차의 어떤 그 라이트 자체가. 근데 흔들려. 왜냐면 장노출 초가 길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미세한 움직임이 다 흔들려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삼각대를 놓고 자, 이거는 자,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이제 세팅이 됐어. 빗줄기를 이제 표현하려면 빗줄기라는 건 뭐냐면 아까 빛 갈라짐은 F로 이제 하는 거예요. F 값으로. 그래서 아까 계속 우선순위를 F에 뒀죠. 11에 두고 뭐 16에 두고. 근데 빗줄기라는 건 약간 움직임이죠. 이 자동차들의 움직임. 그렇죠? 동적인 거. 이런 동적인 느낌. 동적인 느낌, 움직임. 뭐죠? TV, S, 셔터. 움직임이 셔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빗줄기는 그냥 어느 정도 한 번은 맞춰놔야죠. 자,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TV에 놓고 테스트로 뭐 예를 들어서 삼각대를 고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삼각대를 고정한 상태에서 자, TV에 놓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한 5초를 했다. 5초로 놓고 찍었어요. ISO 100 고정. ISO 상관없다고 그랬죠? 삼각대에 있으니까. 자, 이거 두 개를 고정하고 찍었더니 F가 자동적으로 알아서 뭐 11에 맞춰줬다.
그럼 자동 그 밝기가 그냥 괜찮다면 그냥 그대로 찍으면 돼요. 대신 여기서 볼 건 뭐냐면 이 흐르는 느낌이 내가 마음에 드느냐예요. 자, 만약에 이 흐르는 느낌이 이때 마음에 안 든다면 10초도 찍어보고 7초도 찍어보고 그죠? 3초도 찍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든 사진이 이런 패턴이에요. 자기가 뭐 전문가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한 20년 찍었어 내가. 그래서 이 값을 딱 외워서 이걸 찍는다? 이건 정말 위험한 짓이죠. 왜? 사진 현장이라는 곳은 너무나 다양하고 항상 계속 바뀌게 돼 있어요. 현장이라는 곳. 거기에 정답이 없거든요. 왜? 같은 장소도 어느 날은 가면 막 엄청난 그 조명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때도 있고 어느 날 똑같은 장소였는데 어느 날 막 라이트가 나가가지고 몇 개 꺼지고 그럼 결국에는 다 틀리다는 거예요. F 값이. 그건 또 나중에 계속 다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러니까 M에 놓고 모든 걸 내가 외워서 찍는다? 그거는 좀 위험한 짓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데이터 값을 자기가 어느 정도 인식하고 뭐 AV도 놓고 한번 찍어보고 아니면 STV 놓고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그 값을 보고 M에 놓고 찍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처럼 세팅해서 그 마음에 들었나 그러면 3초로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5초로 찍어본 거죠. 그래서 이 흐르는 느낌이 자기가 그냥 5초가 마음에 들으면 5초로 쓰면 되죠. 그래서 이런 다양하게 자기가 그 초를 한번 해보는 거죠. 지금은 5초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촬영은 많이 찍어보는 거예요. 뭐 10초도 찍어보고 뭐 그다음에 5초도 안 되고 한 1초도 찍어보고 그 느낌이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찍어볼 수밖에 없죠. 지금 이거는 이게 좀 도심에서 찍은 거지만 만약에 물론 도심도 있지만 저도 한번 그 월미산이라고 월미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맨 꼭대기 올라가면 그 월미도 그 뭐라고 하죠? 풍차 같은 그 느낌이 있어요. 그 어떤 놀이기구가 있는데 그 놀이기구를 밤에 찍어보고 싶어서 멋지게 자료로 쓰려고 찍어보고 싶어서 그때 막 올라가서 장비를 다 들고 삼각대 들고 카메라 들고 거기 또 차가 못 올라가서 그냥 걸어서 올라갔어요. 밑에부터. 거기서 한 진짜 3, 40분을 계속 걸어 올라가서 밤에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이 아니라 거기 딱 올라서 딱 세팅을 하고 딱 봤는데 구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가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내가 생각했던 그 야경의 모습, 도심의 그 야경의 모습이 이 나무에 다 가려져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도 못 찍고 바로 다시 또 내려왔죠. 내려오는데 엄청 무서웠거든요. 밤이라 막 뛰어내려왔어. 노래 부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포기할 때도 있어야 돼요. 자기가 굳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다음에 또 어차피 또 다음에 또 올라갈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야경이나 이런 도심 야경 촬영하다 보면 그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100% 자기 만족할 수 없고 그래서 다음을 또 기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뭐 야경뿐만 아니라 풍경 사진 찍을 때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걸 다 담으려고 하기보다는 최대한 하나라도 거기서 찍어보고 그 느낌을 알아보는 게 좋은 거죠.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밤의 야경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삼각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필수로 하는 게 좋다. 그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삼각대는 밤에뿐만 아니라 뭐 풍경 사진 찍을 때도 그리고 뭐 프로필 찍을 때도 상당히 해놓으면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모델과의 어떤 모델 포즈를 더 잡는다거나 구도를 좀 더 신경 쓴다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뭔가 그 셔터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거기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좀 더 세팅해 놓으면 나머지가 좀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사진이 조금씩 퀄리티가 올라가거든요. 스탠다드 올라가기 때문에 좀 삼각대를 좀 많이 쓰게 자꾸 말하니까 그런 것 같네요. 진짜 없는데 아는 사람. 삼각대는 좋은 거야. 그리고 이 갈라짐이라는 건 아까 말했죠. F 값으로 11, 뭐 16, 22. 자기가 그거는 답이 없다고 그랬죠. 자기가 왜냐면 주관적인 거 자기가 마음에 들면 그냥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찍어보고 빗줄기는 그런 딱 정적인 것보다 약간 움직이는 어떤 그 느낌이기 때문에 셔터 초, 뭐 5초, 10초, 3초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 갈라짐하고 빗줄기는 약간 상대적으로
어떤 걸 키로 잡을 건지 메인으로 잡을 건지는 좀 틀리다는 거죠. 두 개 다. 그리고 구도의 많은 경험과 새로운 시도.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하기는 솔직히 쉬워요. 제가 이렇게 써더라도 좀 너무 의미 없이 쓰진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많은 경험 좋죠. 새로운 시도. 그러니까 많은 경험이 있으면 좀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면 어떤 반영 우리가 제가 구도 강의할 때도 그랬지만 사진을 좀 많이 찍어라고 하는 거는 사진 막 여기도 찍고 막 많이 찍으라고 그랬지. 계속 찍는 거야. 막 여기도 찍고 저기도 찍고 막 이렇게 찍는데 그게 아니라 사진은 하나를 놓고 이렇게도 찍었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하나를 놓고 정물이든 뭐든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찍어봤더니 새롭네. 그래서 새로운 구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던. 그래서 구도 트레이닝 또 구례 트레이닝에서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구도의 어떤 자기만의 느낌을 좀 많이 살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구도를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이 갈라짐이나 이런 줄기도 한번 표현해 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